자,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하루입니다. 종가 보시면은요, 이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나스닥 지수가 11,000선을 다시 한번 하회하게 되면서 3.2%나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다우지수와 S&P 500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2.2%, 그리고 S&P 500 지수도 2.4% 내려가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는 거의 살아남은 종목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그 두 가지인데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간밤에 나왔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 총 3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의 중앙은행, 전부 다 50bp 인상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게 되면은 주요 정책 금리를 이제 1.5에서 50bp 올리게 되면서 2.0으로 인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계속해서 75bp씩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12월에서는 50bp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4회 연속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50bp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로존 발표가 난 이후에 라가르드 총재의 이런 발언이 또 있었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보면 내년 2월 2일 차기 금융정책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이달처럼 50bp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관행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편인데, 이날은 좀 이례적으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ECB의 이 내년 물가 상승률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석 달 전에는 5.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6.3%까지 더 상향 조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내후년에도 2.3%를 예상했었는데 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ECB 총재는 발언 자체를 더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좀 꺾이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영국의 영란은행입니다. 역시 50bp 올리게 되면서 한 3%에서 3.5%까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이 정도 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날 영국 내에서도 이제 이걸 결정하는 위원이 총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0bp를 올리자 했던 사람이 6명, 75bp 더 세게 올리자 1명, 보합으로 좀 두자, 동결시키자가 2명 정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제 50bp를 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자라는 의견도 대다수였다는 것이 영란은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경제 자체가 지금 뭐 다른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확률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게 더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영국에서도 이 50bp 발표 이후의 발언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셀 것 같고 내년 이제 중반부터는 좀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점. 뭐 일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더 놀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50bp를 올리게 되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 지금 유럽을 통틀어서 대륙 자체가 미국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실업 청구자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위부터 보시면은요. 실업 청구자 수, 그러니까 실업이 아직도
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실업자가 많이 나와야 금리 속도 조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망 대비해서 역시 실업자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정적이었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미국에서는 소매가 그러니까 얼만큼 소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부 다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갑이 다시 닫히면서 경제 자체가 얼어붙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정도 수치는 지금 1년 만에 거의 최대폭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서 좀 부담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금 연말에 쇼핑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지역 그리고 뉴욕 지역의 이 제조업 관련된 산업 생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를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지수들이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악재로서 해석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지표까지 부진한 가운데 좀 더 섹터별,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그대로 좀 반영을 하는 거죠. 전 섹터 다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 IT입니다. 다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나스닥이 떨어졌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제지표가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소재 업종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지갑이 닫힌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산업재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나마 선방한 것이 에너지 정도가 한 0.5%대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빨갛죠. 다 하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워낙에 그 포션도 크고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거의 다 밀리는 모습이었고 덜 밀린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1%가 된 거네요. 나머지는 다 거의 4%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투자를 줄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성장이 좀 더뎌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인데 4.6%나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흔들어 버렸고요. 광고와 관련해서도 광고가 또 더 줄겠죠. 구글에 비해서 알파벳 4.4, 메타 플랫폼스 역시 4.4%대 깊숙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도 성장주인데 또 소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중고를 겪습니다. 3.4%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 속에서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도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무부 쪽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중국 기업 36개에 관련해서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뭐 알리바바, 징둥닷컴, 판듀어듀어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많게는 5%, 적게는 3%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부진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1%나 하락하면서 어제 오늘 하락을 했는데 오늘 더 낙폭이 깊다라는 점 우려가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증권사의 입김과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어깨를 짓눌렀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4.4%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가운데 이날 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제가 같이 메모리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목표 의견이,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10% 급락한 점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비메모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
AMD 거의 뭐 4%대를 중심으로 한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장비 업체 쪽에서도 역시 4%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기하고 또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을 빼고는 다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홈디포, 로우스, 집안 인테리어 쪽 다 안 좋고요. 그리고 뭐 나이키, 소매 쪽 안 좋죠. 그리고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겟 이렇게 온오프라인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띄었다는 것도 부진한 거고요. 앞서 이 소비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애플, 뭐 아이폰 안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 엣시 이런 전자상거래 거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건설주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키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서 레나코퍼레이션 3.8 그리고 디알호튼 3.4% 상승했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날 다 밀렸는데 테슬라만 살짝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호재가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씩 보게 되면요. 지금 CEO가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6천억 원 정도를 매각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지금 사흘에 걸쳐서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입니다. 지금 트위터에 워낙에 빚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갚으려고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울 것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영에 대한 그런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악재, 걱정, 두려움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차트상 계속 내려왔죠.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정도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노바백스 하나 보겠는데요. 보통주를 매각한다라는 그런 발표 속에서 완전 급락했습니다. 34%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2,500만 달러어치까지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한 게 부담이었었고요. 왜 매각을 하냐면 이제 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출시라든지 운영비, 연구개발 비용 이제 이런 것들 위해서 조금은 의미가 있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돈이 필요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만큼 안 좋았다는 거를 노바백스를 통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거의 90% 급락되어 있는 노바백스이고요. 이날 34% 급락하면서 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도 영국이 한 1% 밀렸고 나머지 독일, 프랑스 3%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영란은행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점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날 미국 증시만큼이나 유럽 증시도 짓눌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 주면서 70달러 후반까지도 갔었었는데 1.5% 밀리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것도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역시 제일 큰 손님이 중국이죠. 중국이 부진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떨어집니다. 2.6% 하락했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지만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밀렸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3.4%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전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이어 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진 점이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2에서 3.2%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에 이어 유럽 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매파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금리를 3에서 3.5%로 인상했고
스위스 국립은행도 0.5에서 1%로 대폭 인상한 데 따라 내년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여기에 11월 미국 소매 판매를 비롯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비 경제를 보여주는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대폭 하회한 점을 비롯해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 0을 하회하면서 위축세를 이어간 점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높였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2를 기록해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5를 대폭 하회했고 12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역시 마이너스 13.8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1을 밑돌면서 이들 지수는 0을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 위축을 가늠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경기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종합적인 경제 건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난달 미국의 소비 경제가 예상 밖에 큰 위축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12월 2%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의 감소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2%를 하회한 것이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6.5% 증가에 그쳐 11월 CPI인 7.1%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소매 판매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보다 0.2% 감소했던 가운데 13개의 소매 부분 중 전자제품과 가구, 자동차 등 9개 품목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이 0.9%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 포함된 11월에도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는 이날 결과는 미국의 상품 수요가 힘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면서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정부의 재정 부양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비를 늘려왔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여파로 점차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의 중심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간 점과 막대한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역대급 할인 행사가 11월 소매 판매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2023년 1사분기 미국과 중국이 이어지는 경기 불균형과 석유매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에 이르는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현재에 비해 43%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 목격했던 원자재 국제 거래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유입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원자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올 들어 5월까지 많은 종류의 원자재 국제 거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 따라 원자재 상품의 수익은 올 말까지 20% 이상을 더 얻을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 43% 추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면서 예비 공급 능력을 창출할 충분한 자본 비용이 없다면 상품은 더 높고 변동성이 큰 가격과 함께 장기적인 부족 상태에도 빠질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호텔 체인점 업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사 입김이 좀 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에게는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오늘 2.4% 하락해 155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리어트는 탄탄한 경영진의 원만한 운영과 상품 프로그램에 대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메리어트의 주가는 우리의 목표치에 부합하고 있고 약화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유지로 하향하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면서도 메리어트의 사업 전략인 세분화한 고급성 지향과 명품 호텔 이미지 회복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는 기존의 주당 163에서 170달러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글로벌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예비치가 발표되며 제조업 예상치는 47.7, 서비스업 예상치는 46.5이며 다든 레스토랑, 엑센추어, 위너베고, 더 인터그룹 코프, 네트워크 원 테크놀로지스, 캠버 에너지, 넵튠 웰네스 솔루션스, 피드몬트 리튬, 그리고 카디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